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상인과 소비자 모두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장바구니 부담 속에서도 가족을 기다리는 설렘과 시민과 상인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은 여전합니다. 설 대목을 맞은 마산 어시장의 모습을 전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일과 생선, 나물 등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마산 어시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시장 곳곳에는 설레는 표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장을 보는 손길은 예년보다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일하고 생선하고 이런 거 이리저리 아들 먹을 거 사가 그렇게 가는 기지. 물가는 비싼 편이지 지금.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비싸도 더 체감적으로 비싼 것 같이 기분에. 상인들에겐 명절 특수는 옛말입니다. 고물가에 명절 제사도 지내지 않은 집이 많아지면서 예년에 비해 매출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제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튀김용이나 이런 거는 다 당국에 들어가는 종류인데 아예 안 해요. 지금 많이 엄청 줄어들었지. 한 20-30%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경기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이소, 사이소를 외치며 손님을 붙잡으며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덤을 얹어주는 모습은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설 명절을 앞둔 마산 어시장에는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정과 웃음이 오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출퇴근 시간 센텀에서 만덕으로 향하는 진입로의 극심한 정체 상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막히는 길을 뚫겠다며 만든 도로가 오히려 교통 지옥을 만든 셈인데요. 앞으로 안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이렇게 꽉 막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부산 시민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유료 도로의 천국 부산에 유료 도로가 하나 더 추가된 건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센텀에서 만덕 방향 대심도 출구입니다. 대심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뒤엉키며 남해 고속도로를 향하는 길목에선 거북이 운전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가기 위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길이지만 오히려 도로 위에 갇힌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침에 가면 주차장이 꽉 해가지고는 그래 부산이 다른 데 대해서는 돈도 차고 많이 받고 차도 많이 밀리. 18일까지는 무료 통행 기간이지만 이후 대심도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600원, 할증 시간대에는 2,500원까지 치솟습니다. 심야 요금 1,100원에 2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입니다.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0시간이 할증 구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낮 시간 대부분을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셈입니다. 사실은 이게 비첨도하고 심야하고 전체적인 요금과 수요 체계를 고려해서 적정 수요와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의 협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첨도 시간대로 또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업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첨도의 요금대가 또 조정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당초 민간 사업자는 30년 운영을 계획했지만 공사비와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10년이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시민들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는 1km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대심도는 260원 수준으로 300원에서 500원인 다른 유료 도로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물류비 절감 등 3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꽉 막힌 도로와 부담스러운 통행료입니다. 현재 부산의 유료 도로는 광안대교와 부산행 대교를 포함해 모두 7곳, 여기에 대심도 통행료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도로 대부분이 민자 사업으로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도로 건설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사실상 빚으로 지어졌는데 이로 인해 건설사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높은 통행료를 책정하고 그럼에도 운영 적자가 나면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라든가 향후의 관리 운영비가 적절하게 들어가고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사업자하고 부산시의 실시 협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겨서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신백양터널과 승악터널 등 추진 중인 도로 역시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부산의 유료 도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물가 시대, 얇아진 지갑의 세금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을 지나는 비용마저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유료도로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많은 분이 고향을 오고 가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 부산 경남 지역의 날씨는 어떨까요? 부산지방기상청 손정욱 예보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설 연휴에 부산 경남 날씨는 대체로 온화하다고 하던데 기온 전망 어떻습니까? 14, 15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안팎으로 높겠고 16일부터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경남 내륙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연휴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까요? 16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부산, 울산 등 동해안의 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아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걱정이 큰데요.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인가요? 현재 부산과 일부 경상남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에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섬 지역을 방문하거나 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닷길 상황은 어떻습니까? 14, 15일은 해상 상태가 양호하겠으나 16일과 18일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1.5에서 3.5m로 높아지겠으니 높은 물결로 인해 해상 교통 및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역의 군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보관님께서도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손정욱 예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눈을 보기 힘든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2시간 남짓이면 강원도의 설경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KTX 중앙선 개통으로 부전역에서 원주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줄면서 겨울 왕국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와 설경, 스키장까지 겨울 관광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지역 관광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다 보면 강은 두껍게 얼어붙고 강가와 산자락까지 온통 하얀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여행이라면 역시 설경을 보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들어야 제맛입니다. 부산 시민들도 겨울하면 눈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를 떠올립니다. 전에 비해서 이제 곧 교통편도 그러고 좀 더 잘 돼 있어서 이제 한 2시간 40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위로 서울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눈 보러 가기 좀 편해졌다. 이제는 언제 얼어붙을지 모르는 도로를 따라 위험하게 차를 몰지 않아도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눈을 좀처럼 보기 힘든 부산에서 2시간 남짓이면 겨울왕국 강원도 원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부전역에서 KTX 중앙선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치악산, 여기에 스키장까지 겨울을 대표하는 눈의 천국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부전역에 나가보면은 개별적으로 KTX가 동해선하고 그 중앙선이 개통이 부전역에서 되다 보니까 의외로 개별적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을 기획을 해도 괜찮다 여겨지고요. 앞으로도 향후 그 여행객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전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모두 54만 366명, 월 평균 4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강원관광재단 조사 결과 부산에서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왔던 원주시는 물론 강원 지역 여행업계도 중앙선 개통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 지원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고 지역 스키장들도 KTX 중앙선이 지나는 원주역 등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 중앙선 개통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 외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의 고객들이 원주와 오크밸리를 많이 찾아주고 계신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하여 각 역에 오크밸리 셔틀버스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택해야 했던 겨울 여행. KTX 중앙선 개통으로 부산에서 강원도 설경까지의 거리는 이제 2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부산권의 최대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철도 정관선은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지나 좌천역을 잇는 12.8km 구간으로 친환경 수소 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관선이 완공되면 부울경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이 하나로 연결돼 정관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동남권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은 우리시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동남권 산업 발전을 실현할 핵심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3일 새벽 3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5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매 2명이 숨지고 이웃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나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12일 명 씨 등 피고인 5명 사건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가 받은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천대가 약속 증거가 없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2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소사육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농장 관리동과 톱밥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돈사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3일 새벽 1시 10분쯤 합천군 가야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축사 한개동과 돼지 770여 마리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불은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3일 새벽 5시 10분쯤 합천군 대양변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사상자는 모두 화물차 운전기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마지막 미개발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추진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햇볕연대에 따르면 우동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상 공동주택이 금지된 C용도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2024년 허가받은 73층 이동 실버타운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난해 용도 변경을 신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운대구가 지난달 관계기관의 검토를 요청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 혼잡, 공사 피해는 물론 해원초 교육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머물렀던 경남 창녕군 도원 아파트가 20여 년 만에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경상남도는 13일 창녕군 창녕읍 도원 아파트 현장에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을 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현지 방문 조사와 6차례에 걸친 조정안을 협의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2년 건물이 완공됐지만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4곳이 차례로 파산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24년간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120가구 198명의 입주민은 법원 판결을 거쳐 입주는 했지만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도시가스 연결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 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양산시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공식 명칭과 로고를 정하는 전국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전국에서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점까지 출품 가능합니다. 접수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양산 사랑카드 앱 국민 심사 결과를 각각 50%씩 합산해 최종 당선작 3점을 선정합니다. 당선작에는 최우 수상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양산도시철도의 공식 명칭, 로고와 각종 홍보물, 굿즈 제작에 활용됩니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 노포동과 양산 북정동을 잇는 총 연장 11.43km, 7개역 규모의 무인 경전철로 부산도시철도 1, 2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